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는지 말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력, 그리고 삶의 활력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거울 앞에서 금방 알아차리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운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식단은 밥과 김치, 나물 위주입니다. 이런 식단으로는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나뵌 72세 박영희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주로 나물과 된장찌개, 밥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가셨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안을 돌아다니시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를 찾아 앉으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30분도 안 되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소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분인데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또래 여성들보다 25%나 적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분께 말씀하셨습니다.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챙기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때까지 자신이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그분은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1가지 이상 넣으셨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 부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꼭 1가지 이상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기도 먹고 단백질을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의 양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류는 소화가 오래 걸리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먹은 양은 많아도 몸은 단백질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68세 김종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삼겹살을 자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고기를 드셨으니 단백질이 부족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고기를 많이 드셨지만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셨는데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했다니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기름진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등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아쉬우셨지만 신기하게도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기운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때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의 단백질이 아니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삼겹살 한 접시보다 흰살 생선 한 토막이, 소고기 한 덩어리보다 부드럽게 삶은 콩 한 그릇이 여러분의 근육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새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국물 맛을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건새우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건새우는 작은 몸집에 놀라운 영양이 숨어있는 단백질의 보물창고입니다. 100g당 약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칼슘과 아연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새우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77세 이순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라고 권해주셨지만 보충제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는 포기하고 음식으로라도 단백질을 챙기려고 노력하셨지만 고기는 질기고 소화가 안 되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건새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냥 국물만 내는 건새우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을까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건새우를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무쳐서 반찬으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씹는 느낌이 부드럽고 짭조름한 맛이 나서 생각보다 먹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건새우 반찬을 한 젓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보충제를 먹었을 때처럼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고 집 안에서 움직일 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에 일어서기 힘들어서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평소 외출할 때 지팡이를 꼭 챙기셨는데 어느 날 지팡이 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를 때도 지팡이 도움 없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활동량이 늘어나셨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허벅지 근육량이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건새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건새우가 이렇게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인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추천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이제 그분은 건새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된장찌개에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기도 하고 밥을 지을 때 건새우를 함께 넣어서 잡곡밥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건새우를 곱게 갈아서 다른 요리에 넣어 드시기도 하십니다. 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씹기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입니다. 매일 드셔도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건새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국물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의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에 멸치 대신 건새우 한 줌을 넣어 보시고 밥을 지을 때도 건새우를 함께 넣어서 잡곡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태하면 보통 해장국이나 술 마신 다음 날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황태는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가 특별한 이유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자연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물분은 빠지고 단백질은 농축됩니다. 그 결과 황태 100g에는 무려 8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고기류는 단백질과 함께 지방도 많이 들어 있어서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황태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얼리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의 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원래 소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황태는 더욱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해 있어서 나이 든 분들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74세 장병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등산도 힘들어지고 집 근처 언덕길만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예전 같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쳤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권했지만 대부분 가격이 비싸거나 먹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친구분이 황태가 단백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황태는 평소에도 가끔 드시던 음식이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적당히 찢은 다음 무와 함께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해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생각보다 맛도 좋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황태국을 드신 후부터는 아침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힘들어하던 집 근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지 않고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숨은 찼지만 예전처럼 중간에 멈춰서 한참 쉬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달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가셨는데
중간 정도까지 큰 무리 없이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고 그분 자신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근육량이 이전보다 증가해 있고 전반적인 체력 수치도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새로 시작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분은 운동보다는 황태를 꾸준히 드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황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황태국으로, 때로는 황태를 찢어서 나물처럼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황태살을 곱게 찢어서 죽에 넣어 드시기도 하십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특히 아침에 먹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받는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할 때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간을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물을 함께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황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장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과 체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3회 이상, 특히 아침에 황태를 활용한 요리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단백질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하면 보통 건강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계란이나 두부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은콩의 검은 색깔을 만드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 보충과 함께 혈관 건강과 시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검은콩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70세 윤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당뇨는 아니었지만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식후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신문을 읽을 때도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더 챙기라고 하셨지만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생선은 비리다고 느끼셔서 쉽게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검은콩이 단백질도 많고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콩을 삶아서 나물로 무쳐 드셨는데 맛이 밋밋해서 계속 드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검은콩을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팬에 기름 없이 볶아서 고소한 맛이 나도록 만든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하루에 한 줌씩 드셨습니다. 볶은 검은콩은 고소하고 씹는 맛도 좋아서 간식으로 드시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조금씩 드시니까 어느새 하루 권장량을 다 드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재어보니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밥을 드신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2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돋보기 없이도 신문에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정말 시력이 좋아진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석 달째의 정기검진을 받으시니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면서 특별히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검은콩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검은콩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드시라고 권해 주셨답니다. 이제 그분은 검은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고 검은콩을 갈아서 두유와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밥을 지을 때 검은콩을 함께 넣어서 잡곡밥처럼 드시기도 하십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은 최소화하고 대신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므로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화가 어렵다면 검은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다른 음식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의 검은콩이면 충분한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검은콩 가루를 두유에 타서 간단히 드시거나 간식으로 볶은 검은콩을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단백질 식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값싸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이 모두 우리 시니어분들의 몸에 맞춘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 되며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건새우든 황태든 검은콩이든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기시는 것입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곧 저의 보람이자 활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